옛날 옛적 대장금리라는 작은 마을에 봉순이라는 이름의 며느리가 살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두고 이렇게 말하곤 했다. 몸은 작지만 손은 크다. 남편이 한 번 무서워하면 시어머니는 10번 무서워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녀가 사납거나 포악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녀는 온화하고 성실했으며 무엇보다도 김치를 담그는 솜씨가 신기에 가까웠다. 그녀의 남편 만식은 가난한 선비였다. 하루 종일 책을 들여다보며 공부에 몰두했지만 학식이 깊다고 해서 머리가 비상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글을 많이 읽었지만 세상 물정에는 어두웠고 현실적인 문제에는 늘 어리둥절했다. 그의 어머니 맹씨 부인은 젊었을 때 총명하고 날카로운 성격으로 이름을 날렸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건망증이 심해졌다. 그녀는 하루 세 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으면서도 며느리가 얼마나 고된 하루를 보내는지는 깜빡했고 이웃집 강아지의 이름은 기억하면서도 자신의 아들 이름조차 헷갈리곤 했다. 다행히 봉순이 있었기에 이 집안은 돌아갔다. 그녀는 뛰어난 김치 담그는 솜씨로 돈을 벌어 가게를 책임졌다. 그녀가 담근 김치는 마을을 넘어 양반 가문에서도 주문할 정도로 명성이 차자했다. 이 김치를 한 입 먹으면 신선도 감탄할 것이고 두 입 먹으면 하늘에 감사할 것이다. 이런 말이 돌 정도로 그녀의 김치는 절묘한 맛을 자랑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김치 비법을 배우고 싶어 했지만 그녀는 결코 쉽게 가르쳐 주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김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성실함과 가족을 향한 사랑, 그리고 집안을 지키려는 강한 의지가 담긴 결과물이기도 했다. 그녀의 존재 덕분에 만식과 맹씨 부인은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존경하며 한편으로는 두려워하기도 했다. 그 누구도 그녀를 함부로 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녀는 단순한 며느리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강하고 지혜로운, 그리고 누구보다도 대장금리에서 가장 김치를 잘 담그는 여자였다. 어느 날 만식은 과거 시험 준비로 지쳐 있었다. 며칠째 잠을 설쳐가며 책을 붙들고 있었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머리는 무겁고 몸은 나른했다. 그런 그를 본 친구들이 다가와 속삭였다. 이봐, 그렇게 책만 본다고 머리가 트이는 줄 아냐? 공부 잘하는 사람치고 기방 한 번 안 가본 사람이 있던가? 만식은 처음엔 손사래를 쳤다. 아니야, 난 그런 고된 갈 생각 없어. 하지만 친구들은 끈질겼다. 공부만 하면 뭐하냐? 세상 경험도 쌓아야지. 과거 급제한 사람들 다 한 번씩은 가봤다더라. 넌 책만 보니까 답답해서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야. 한 번쯤 가서 분위기 좀 바꾸고 와. 그 말에 만식의 마음이 흔들렸다. 계속된 공부로 쌓인 피로와 답답함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결국 그는 친구들의 꼬임에 넘어갔다. 그래, 한 번쯤은 괜찮겠지. 그렇게 그는 기방으로 향했다. 가는 길의 발걸음은 점점 빨라졌고 마침내 기방의 문턱을 넘을 땐 그의 눈빛은 등불처럼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기방에 들어서자 화려한 한복을 입은 기녀들이 환한 미소로 그를 맞았다. 향긋한 술향과 기생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곳이었다. 만식은 어깨를 으쓱이며 자리에 앉으려 했다. 그러나 그 순간 그의 어깨를 툭툭 두드리는 손길이 있었다. 이복에 젊은 선비 양반 뒤돌아보니 한 중년의 여인이 서 있었다. 그녀는 기방의 일을 총괄하는 마담이었다. 그녀는 만식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콧방귀를 뀌며 말했다. 얼굴만 봐도 알겠네? 넌 가난한 선비지. 돈 있나? 없으면 여기서 술 마실 생각 말고 부엌에 가서 그릇이나 닦으렴. 그 말에 만식의 얼굴이 새빨개졌다. 친구들은 뒤에서 킥킥거리며 웃고 있었고 주변 기녀들도
흥미롭다는 듯 만식을 쳐다보았다. 아니, 난 그냥 차 한 잔 마시러 온 건데. 만식이 변명하려는 순간 기방 바깥에서 누군가 급히 지나갔다. 그것은 바로 같은 마을 사람 중 한 명이었다. 어라? 저건 만식이 아니야. 그 사람은 기방문 앞에서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곧장 마을로 뛰어갔다. 큰일 났다. 만식이 기방에 갔다. 소문은 바람보다 빠르게 마을로 퍼져나갔다. 특히 봉순의 귀에 들어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날 저녁 대장금리에서는 누가 봐도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다. 마을로 소문이 퍼지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다. 기방에서 만식을 본 마을 사람이 한마디 내뱉자 그 말은 바람처럼 온 마을을 휘몰아쳤다. 뭐라고? 만식이가 기방에 갔다고?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서로 수군거렸다. 가난한 선비가 기방을 갔다는 것도 웃긴 일이지만 문제는 그의 아내 봉순이었다. 봉순이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그야 그렇지. 저 집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야? 만식이 어머니? 아니지. 봉순이지. 소문이 봉순의 귀에도 들어갔다. 하지만 그녀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저 한숨을 깊게 내쉬더니 조용히 마당으로 나갔다. 그러고는 장독대 옆에 놓인 김치 항아리 하나를 두 손으로 번쩍 들어 올렸다. 그 광경을 본 마을 사람들은 입을 틀어막고 경악했다. 세상에, 저렇게 큰 김치 항아리를 저 혼자서 번쩍 들다니. 혹시 만식을 그 안에 넣어 절여버리려는 거 아니야? 모두들 숨을 죽이고 바라보는 가운데 멀리서 한 남자가 허겁지겁 뛰어왔다. 만식이었다. 그는 온몸이 땀범벅이 되어 있었고 숨을 헐떡이며 대문 안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마당 한가운데 서 있는 아내를 보자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아내? 만식은 입술이 바짝 말라 붙은 채 간신히 목소리를 냈다. 나 다녀왔어. 봉수는 여전히 김치 항아리를 번쩍 든 채 가만히 서 있었다. 그녀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래, 다녀왔구나. 재미있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말투는 한여름의 칼바람처럼 차가웠다. 김치 맛은 어땠어? 만식은 그제야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재빨리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다. 아니야. 난 아무 짓도 안 했어. 정말이야. 그저 차 한 잔만 마셨을 뿐이야. 안 믿기면 내 주머니를 봐. 돈도 한 푼 안 썼어. 그는 떨리는 손으로 허리춤을 뒤적이더니 주머니에서 동전 몇 개를 꺼내 봉순 앞에 내보였다. 봐, 여기 돈이 그대로 있어. 그러니까 나는 정말 아무 짓도 안 했어. 봉수는 그런 만식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이 천천히 그를 훑어내렸다. 그러고는 손을 뻗어 김치 항아리 속에서 한 장의 커다란 배추 잎을 꺼냈다. 순간 마을 사람들은 숨을 삼켰다. 설마. 봉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배추 잎을 있는 힘껏 휘둘렀다. 찰싹. 크고 시원한 소리가 온 마을을 울렸다. 배추잎이 만식의 얼굴에 정확히 부딪혔다. 붉은 김치 양념이 그의 얼굴에 흙 뿌려졌다. 으악. 만식은 깜짝 놀라 땅에 나뒹굴었다. 그의 얼굴이 새빨갛게 물들어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부끄러움 때문이 아니었다. 김치 속 고춧가루가 얼굴에 가득 묻은 탓이었다. 그 순간 평소에 기억을 잘 못하거나 잊어버리기 일쑤였던 맹씨 부인이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다. 항상 아침은 먹었나? 라고 물어본 뒤 몇 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아침은 먹었나? 라고 묻던 그녀였다. 이웃집계의 이름은 기억하면서도 자기 아들의 이름은 헷갈리던 그녀였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달랐다. 뭐?
우리 만식이가 기방에 갔다고. 그녀의 눈빛이 날카롭게 번뜩였다. 그 순간 그녀는 마당 한쪽에 놓여있던 나무집 기용 방망이를 냉큼 집어들었다. 이 망할 놈 뻔히 보자. 그녀는 빠른 걸음으로 아들 쪽으로 다가갔다. 만식은 김치 양념이 묻은 얼굴을 부여잡고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그는 어머니가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것을 보자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그러나 그것은 소용없었다. 퍽! 나무 방망이가 정확히 그의 정수리를 톡 하고 쳤다. 아주 세게 친 것은 아니었지만 무게감이 충분했다. 남자가 돼서 말이야. 공부할 때는 제대로 하고 행동할 때는 똑바로 해야지. 내 놈이 그렇게 어리석으니 아직도 과거에 떨어지는 거야. 아이고, 어머니? 아파요. 잘못했어요. 만식은 머리를 감싸 쥐고 고개를 연신 숙이며 비명을 질렀다. 그는 이미 봉순에게 김치 세례를 맞고 혼쭐이 났는데 이번에는 어머니에게까지 혼나고 있었다. 맹씨 부인은 아들의 한심한 모습을 한참이나 노려보더니 다시금 방망이를 단단히 쥐었다. 옛날엔 내 아버지도 처음엔 너처럼 멍청했지. 그래서 내가 이 방망이로 한번 때려줬더니 그날 이후 사람 됐어. 그 말에 마을 사람들이 박장대소했다. 역시 맹씨 부인이다. 아무리 건망증이 심해도 아들 때리는 건 절대 안 까먹어. 어쩐지 만식이 아버지가 젊었을 때 유독 점잖고 조용했던 이유가 있었구먼. 만식은 울상을 지으며 머리를 감싸 쥐고 몸을 웅크렸다. 제발요, 어머니. 그런 전통은 물려주지 마세요. 제발. 하지만 맹씨 부인은 아들의 외침을 듣고도 태연하게 말했다. 너도 아들 낳으면 이 방망이 물려줘야 한다. 우리 집안 대대로 이걸로 정신 차리게 했단 말이다. 그 말을 듣고 있던 봉순이 씩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안 그래도 저도 비슷한 생각이었어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만식은 더욱 격하게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안 돼. 난 정말 다시는 안 갈 거야. 평생 김치만 보고 살게. 그렇게 그는 마당 한가운데서 무릎을 꿇고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 이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한번 배를 잡고 웃었다. 맹씨 부인은 잊을 건 다 잊어도 아들 훈육하는 건 절대 안 잊는다니까. 그날 이후 만식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이전까지 그는 공부를 한다고 책을 펼쳐 놓고도 한숨을 쉬거나 딴 생각을 하곤 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그는 책상 앞에 앉으면 곧바로 허리를 곧게 펴고 책을 읽기 시작했다. 눈앞에 김치가 보이면 반사적으로 무릎을 꿇고 책을 펼쳤으며 김치 냄새만 맡아도 한자를 외우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만식을 보며 수군거렸다. 김치 한 장에 사람 하나가 새로 태어났구먼. 봉순이 교육 방식이 참 대단해. 그 어떤 스승보다 효과가 좋아. 봉순 역시 남편의 변화를 지켜보며 만족스러워했다. 그녀는 따로 잔소리를 할 필요도 없었다. 만식이 스스로 책을 붙잡고 공부에 매달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몇 년이 흐르고 마침내 과거 시험 결과가 발표되었다. 그날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장터에 모여서 소식을 기다렸다. 과거 시험을 보러 갔던 만식이 돌아오자 사람들은 그의 얼굴만 보고도 결과를 알 수 있었다. 그의 두 눈은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고 손에는 붉은 글씨로 쓰인 과거 급제 문서가 들려 있었다. 만식이가 장원 급제했다. 우리 마을에서 드디어 과거 급제자가 나왔다. 마을 사람들은 기뻐하며 환호성을 질렀다. 그날 밤 대장금이에서는 큰 잔치가 열렸다. 마을 곳곳에서 사람들이 모여 음식과 술을 나누며 축하했다. 봉수는 조용히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깊은 감회를 느꼈다. 이제야 겨우 사람 구실을 하는구나.
그녀는 남편을 향해 살짝 미소 지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맹씨 부인의 건강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기억을 잊어버리는 정도였지만 이제는 몸도 쇠약해지고 기운도 없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봉순의 품속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다정하면서도 의미심장했다. 우리 며느리는 참 좋은 사람이야. 하늘이 분명 너에게 큰 선물을 줄 거야. 그 말을 남긴 뒤 그녀는 평온한 얼굴로 세상을 떠났다. 그녀의 장례식이 끝난 후 봉수는 한동안 허전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새로운 기쁨을 맞이하게 되었다. 바로 아이를 가진 것이었다. 시간이 흘러 봉수는 건강한 여자아이를 낳았다. 아이는 또렷한 눈망울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눈빛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반짝였다.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마을 사람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 아이 어디서 많이 본 눈빛인데? 그러던 어느 날 만식이 집에서 책을 보고 있을 때였다. 그의 딸이 작은 손으로 나무 방망이를 들고 다가오더니 아무런 망설임 없이 그의 머리를 쿵 하고 내려쳤다. 아야? 만식은 깜짝 놀라 머리를 감싸 쥐었다. 그러나 딸은 천진난만한 얼굴로 아버지를 빤히 쳐다보더니 다시 한번 방망이를 들어 올렸다. 이 광경을 본 마을 사람들은 동시에 외쳤다. 맹씨 부인이 다시 태어났구먼. 그 후 봉순의 이야기는 대장금리를 넘어 주변 마을까지 빠르게 퍼져나갔다. 처음에는 단순히 김치를 기가 막히게 잘 담그는 여인으로 유명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그녀를 다른 이유로도 기억하게 되었다. 그녀는 단순히 맛있는 김치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가정을 지키는 강한 여인이었고 남편을 바로잡고 가르치는 지혜로운 아내였으며 시어머니와도 능숙하게 조화를 이루는 현명한 며느리였다. 특히 그녀가 남편을 단련시킨 방법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전해졌다. 김치 한 장으로 남편을 가르친 여자, 방망이 한 번으로 아들을 개과천선시킨 시어머니,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웃으면서 해낸 무서운 여자. 마을 노인들은 봉순의 이야기를 후손들에게 들려주며 이렇게 말했다. 김치를 담글 때는 정성과 인내가 필요하다. 가정을 다스릴 때도 마찬가지다. 김치가 제대로 익으려면 시간이 필요하듯 남편도 아들놈도 때로는 기다려야 한다. 하지만 너무 오래 두면 썩어버리니 적당한 때에 손봐야 한다. 어떤 이들은 농담 삼아 말했다. 김치는 고춧가루가 들어가야 맛이 나고 남편은 가끔 쓴맛을 봐야 정신을 차리지. 남자가 잘못하면 그냥 시어머니에게 맡기면 돼. 방망이 한 방이면 해결될 테니까. 그렇게 봉순의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졌고 그녀가 만든 김치보다 더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시간이 지나도 마을 사람들은 봉순을 잊지 않았다. 어느 날 어떤 젊은 며느리가 시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문이 들렸다. 그 이야기를 들은 마을의 한 노파가 조용히 그녀에게 말했다. 김치를 담가 보거라. 젊은 며느리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물었다. 김치를 담그면 무슨 소용이 있나요? 그러자 노파는 빙긋 웃으며 말했다. 봉순이 그럴듯 김치를 담그며 마음을 다스리고 가정을 지키는 법을 배우거라. 그리고 필요할 때는 남편에게 한 장 날려도 된다. 그 말을 들은 며느리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날부터 그녀의 집에서도 김치가 익어가기 시작했다. 그렇게 봉순의 김치와 그녀의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계속 이어졌다. 누군가는 그녀를 훌륭한 김치 장인으로 기억했고 누군가는 그녀를 지혜로운 여인으로 기억했으며 또 누군가는 그녀의 웃음 속에 감춰진 단호함을 떠올렸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녀의 김치처럼
그녀의 이야기 또한 영원히 숙성되어 사람들의 가슴 속에 깊이 배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자, 오늘 밤의 전설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모든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